한국의 국민의힘 당의 유승민 전 의원 알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그런 위치였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총리가 바뀌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중도 좌파에 가까우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잘 맞을 거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일본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일본에서는 대환영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역사 문제 같은 거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떤 요구하는 것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요. 그 일본에서는 대환영이었죠.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나라를 팔아먹는 외교를 했다. 거의 굴욕 외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들한테 좋은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짜 대체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야후 집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물론 그 야후 집회는 약간의 그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 우익들이 그게 댓글도 많이 달고 주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긴 한데 근데 야후에 보면은 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이제 자주 해요. 주제 달아놓고 그게 억세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거하고는 좀 물론 다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은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80% 가까이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계엄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있는 하나의 범법자란 말이에요. 헌법을 유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반일이냐,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친일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 그게 보면 반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볼 때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 우익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가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을 친일이냐 반일이냐 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을 절대 이해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한국을 잘 아는, 한일 관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언론은 보면요 정말 수준 낮아요. 일본 언론들 가끔 보면은 그게 나와서 특히 TV에 나와서 하는 것들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본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 예능인이라든가 일반인들 수준에서 나와서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코멘트하고 해야 일반인들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을 패널로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 심도 있게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 일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데 나와서 하는 게 무슨 가십거리 다루듯이 하는 경우들 많고 아니면은 전문가를 초청한다 해도 보면은 맨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하는 이상한 그 전문가들 있죠. 혐한에 가까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야, 한국을. 내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하나의 큰 동기가 됐지만 그래서 일본에 진짜 그 TV나 보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한국을 바라보는 그 분석적인 시각이나. 내가 얘기하지만 분명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대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문가, 조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글 보면은 명확히 얘기를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국의 정치를 친일이나 반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혐한이 있잖아요. 그죠? 혐한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비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혐한인 거예요. 듣고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혐한들이 왜 나오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한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 아니,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그리고 친일파들의 문제 같은 게 있고, 우리는 친일파라는 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 친일파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일파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자기들에게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좀 반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한국의 반일,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의 반일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거야. 왜? 일제 36년 그 불법적인 점거, 우리는 불법적인 점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피해를 입었냐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보수 정권은 제대로 반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반일이냐. 그거는 지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식민지라든가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 일본에 조금 뭐 비판적 얘기하면 이건 반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 특히 자민당의 보수 정치가들은 거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범법자이고 내란 수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고 이제 범죄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본은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고 자기들에게 잘한 친일파를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거기에 지지했던 한국인들을 반일로 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을 좀 이제 아는 약간의 지식 엘리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나와서. 절대 반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에 계속 일본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핵 오염수 그때 그 방류할 때도 이거는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거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반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외쳤잖아요. 그죠? 실용 외교를 외치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거뒀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 이번에는 훨씬 일본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몇 번 언급했을 때 되게 중요한 파트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긍정적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바뀐 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혐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저 사람 바뀔 사람 아니야. 이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또 일본 비판할 거다.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정치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한 얘기 대충 들으면 어떤 분위기 좀 감이 잡히나요? 기본적으로 장노년층들은 대부분 이런 시각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지금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지켜보겠다. 분명히 얼마 안 있어서 또 반일로 돌아설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혐한이 아주 드물죠. 선거에 대한 이제 반응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러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는 자민당 선거, 이제 중의원 선거라든가 참여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50%에서 60%, 50%, 60% 사이, 60% 좀 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과거에는 뭐 70%도 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거의 60% 넘기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요.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중장년층이 많은 거죠. 특히 남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거 때는 거의 선거에 투표하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민당 정치가들에게 투표하는 25%에서 3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 좀 넘는 전체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전부 다 야당을 찍는다 해도 야당으로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퍼센트로 보면은. 이미 자민당 지지층 한 30% 가까이 이미 기분 깔고 출발하니까 거기서 25% 한다 해도 55% 된다 하더라도 전부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더 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선거에서 만약에 투표율이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면 거의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지고 하니까
투표하러 가자. 투표해서 자민당을 반드시 혼내주자. 이런 데모도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현재 일본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제 얘기가 특히 이제 유튜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일본은 보면은 그 노년층들이 선거에도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노년층이 아직도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민당 정치가들 보면 60, 70대가 중심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은 중장년층을 복지를 더 잘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너희들이 투표 안 가느냐? 투표 안 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가지. 이번에 7월 6일, 7일 정도 아마 7월 초에 아마 참여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서 자민당 혼내주자 이런 이제 데모도 막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선거에 그 세대차가 분명히 나는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일본에서 젊은 세대가 아베 총리 때는요, 아베가 울트라 우익이었다고 이제 한국에서는 보는데 정말 우익적인 인사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의외로 20대, 10대, 20대들이 아베 총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젊은이들 보수적이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죽고 나서 일본 자민당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 내지는 좌파에 가까우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국민의힘 당의 유승민 전 의원 알죠? 한국 사람들 대충 유승민 전 의원 알 거예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가들, 아베를 지지했던 모든 정치가들은 이시바 시게루를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한국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대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그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언론의 분석가들이나 제대로 된 정치 그 분석가들은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 때에 자민당이 참패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 기시다 총리가 3년을 지나고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럴 때에 기시다 총리를 간판으로 해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꾸자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과거에 자민당에서 쭉 총리를 해왔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으로 바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일본 총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정치가 한국에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네. 현재 정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기도 어쨌든 일본 자민당 내에서 보면은 약간 진보에 가깝고 중도 좌파일 수가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중도 좌파에 가까우니까 내하고는 잘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자민당에서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승리를 하는 한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앞으로 잘 해나가자 해서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민당 내에 보수 그 소위 말하는 자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 문제를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자민당 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자기 색깔을 그대로 이제 발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역사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떠미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의 균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얘기할 때는 한국이 일본 한편만 가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내 취지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제 했듯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국이 앞으로 약진할 일만 남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지질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정말 어려운 문제만 쌓여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일 역전은 상당히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한국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댓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한일 역전이 이제 지속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속에는 이 힘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영상들은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새겨 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미기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